오늘 낭독할 책은 쇼펜하우어의 세상을 보는 지혜입니다. 출판사 더 스토리.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독일의 단치히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철학은 플라톤과 칸트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비관주의적 세계관으로 유명하다. 동양 철학에 대한 그의 관심도 독창적인 사상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주로 인간의 의지와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인간 존재의 핵심을 의지로 보았고 이 의지가 끊임없는 욕구와 충동에 의해 추동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욕구와 충동은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삶의 지침들이 넘쳐나지만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최고조로 발전한 시대다. 특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읽어가기 위해 필요한 비결들은 최고조로 넘쳐난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인 1인이 도달한 자아성찰의 경지가 과거의 현인 7인의 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 높고 깊다. 말하자면 오늘날 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한 민족을 다루던 것보다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머리로 일하지만 마음을 쓰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마음과 머리, 이것이 인간 능력의 양대축이다. 둘 중 하나만 있다면 행복해도 반쪽짜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품성이 보태져야 한다. 그걸 몰라서 자신과 어울리는 신분, 직무, 이웃, 친구 등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보로 바보들의 불행이다. 당신을 완성시켜라. 지혜로운 말과 신중한 행동으로. 사람은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능력과 탁월한 개성이 완전히 발휘되는 완성의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매일 인격과 능력을 다듬어야 한다. 이것은 취미가 고상해지고 사고가 순화되고 판단이 성숙해지며 의지가 순수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코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히 무르익어간다. 완벽한 사람? 그러니까 말이 지혜롭고 행동이 신중한 자는 주위에 분별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과 친해진다. 천천히 서두르라. 생각은 신중하게, 행동은 신속하게. 근면하게 행동하고 지성적으로 사고하라. 이성이 세심하게 숙고한 것을 신속히 수행하는 것이다. 바보들은 서두르는데 이를 추진할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착수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지나치게 신중하다가 실수하고 난다. 왜냐하면 때때로 추진력이 결여되어 올바른 판단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속함은 행운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무엇이든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을 성취했다. 천천히 서두르라를 진정 금과 옥조로 삼아야 한다.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해도 잘못이다. 새들도 허수아비는 비웃는다.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해도 잘못이다.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말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이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무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에 맞게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하는 게 인간적이다. 새들도 허수아비는 곧 비웃는다. 좋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적절히 섞을 줄 안다. 단맛만 추구하는 건 어린아이 아니면 바보다. 마냥 착하기만 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건 매우 나쁘다. 재능이 인류여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삼류다. 자연과 예술은 재주와 솜씨다. 미도 가꿔야 존재하듯이 탁월함도 솜씨 좋게 갈고 닦지 않으면 야만적으로 변질된다. 악행을 없애고 선행을 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연이 최상의 상태로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드시 기술적으로 다듬어줘야 한다. 안 그러면 천부적으로 뛰어난 자질이지만 미개한 상태에 머문다. 다듬지 않으면 그 어떤 탁월함도 늘 절반만 성공하고 절대로 완벽해지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거친 면을 지니고 있고 탁월해지려면 섬세하게 연마되어야 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말라. 세상은 100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한다. 100번 맞히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전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낮에 빛나는 태양은 아무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둑해진 저녁의 석양은 모두가 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에 대해 떠든다. 게다가 악의적인 비판이 박수갈채보다 훨씬 오래간다. 그의 이름은 그 실수로 기억된다. 이제까지의 모든 성공을 합해도 작디 작은 결점 하나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 모두들 실수를 피하려고 애쓰라. 모든 실수에는 악의적인 평가들이 따라붙겠지만 성공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시작보다 끝맺음을 잘하라. 처음엔 박수받기 쉽지만 끝에는 경멸받기 쉬우니까. 끝맺음을 잘하라. 행운의 여신의 집에는 환호의 문과 탄식의 문이 있어서 반드시 한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한쪽으로 나와야 한다. 따라서 최후를 염두에 두고 등장할 때의 박수갈채보다 행복한 퇴장을 택해야 한다. 즐겁게 시작했지만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의 운명이다. 등장할 때의 박수갈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로 다들 박수를 쳐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장할 때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행운의 여신은 퇴장하는 문지방까지 동행하는 일이 드물다. 등장할 때는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퇴장할 때는 차갑게 내쫓는다. 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세상을 보는 지혜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만큼 행복해진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요? 2024년 새해부터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의 세상을 보는 지혜가 지혜로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 스토리 출판사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역금 노이직 옮김